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TS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 TS님께서 문의를 주셨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한 문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해당 물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경남 통영에 있는 숙박시설이고요.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2020 타경 26098이고 자세히 한번 들어가서 봐볼게요. 이거고 일단 문의 주셨던 것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문의 주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 호텔이 지금 이렇게 이 호텔인데요. 비즈니스 호텔이 되어 있는데 이 토지가 이거는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데 지금 주출입하는 이쪽 도로나 이쪽 도로는 경매가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쪽 토유나 이쪽 토지의 소유가 펜스를 차서 당신의 땅이 아니니까 여기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문의 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땅은 이 토지나 이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쪽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쪽 건물이나 이쪽 땅의 소유주에게 팔죠. 되파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시세보다 높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가 이 토지를 사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완전히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이 토지나 이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래서 펜스를 쳐서 이 건물이 맹지가 되어버리는 경우는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살펴봤고 답은 간단했어요. 답은 간단했고 만약에 이 호텔이 운영이 되고 허가를 받았다라면 이 토지 소유주하고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있고 문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호텔이 운영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했고, 근데 토지 소유를 보니까 이게 국유지예요. 국유지여가지고 문제의 여지는 없습니다. 전혀. 이쪽 토지는 군유지예요. 국유지고 군유지여서 이것도 크게 문제는 되진 않아요. 이 군유지를 소지하고 있는 분이 지료를 요구는 할 수 있어요. 얼마씩 달라 라고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해당 물건을 입찰을 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해당 물건을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감정평가는 22억이고 지금 한번 유찰이 돼서 15억 5천만 원이거든요. 22억 15억 5천 11월 19일 날 들어가는 거고, 사진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 건물 나오는 입구. 토지는 400평 정도 됩니다. 주차장 있고 여기는 좀 멀리에서 지켜본 거고요. 이쪽이 들어가는 입구로 보여요. 이쪽은 이쪽 부분에 다이소가 있는데 다이소 주차장에서 이쪽을 찍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 객실 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400평 정도 됩니다. 토지 감정은 8억 4,900이고 제가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봤더니 평당 136만원에 한 6억 5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공시지가는. 근데 당연히 공시지가는 이제 세금 낼 때 나오는 부분이고 주변 시세는 당연히 다르죠.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는 정말 제가 보수적으로 잡고 보수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평당 35만원 정도 됐어요. 거래가 평당 35만원인데 어디가 거래가 됐냐, 토지는 이쪽 토지인데 이걸로 봐요. 30억의 토지 거래가 됐거든요. 21년 6월이니까 올해죠. 올해 6월에 30억의 매매 거래가 됐어요. 소유주가 봤더니 뭐 개인이긴 한데 누구 외 9명인가 그래서 추측하건데 물려받은 것 같더라고요. 물려받았던 거를 이제 합의하에 이제 매도하는 걸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거래가 됐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5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350만원을 잡아도 토지값만 하더라도 한 1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4억 토지값이 14억인데 정말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토지값만 14억이고 이 안쪽에 있는 토지보다 큰 도로가에 있는 토지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 15억 5천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거저죠. 건물값은 제로라 하더라도 큰 차이 안 나니까 1억 5천만 원 주고 이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건물 짓는 것만 해도 금액이 꽤 되니까, 토지값은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되게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아마 이번에 입찰 들어가면 제 생각으로는 단독 입찰이지 않을까 싶고, 한 번 더 떨어뜨리고 2회차 가까이 근접해서 낙찰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정도 비슷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임장은 당연히 가봐야 되는 거고, 제가 그냥 계산을 해봤을 때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대출 상담사나 아니면 경락대출 전문가하고 일단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입찰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제 대출 상담사가 어느 정도 대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80% 정도는 다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80%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80% 15억 5천만 원에 입찰을 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12억 얼마가 아마 대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12억 4천만 원인데 12억 4천에 3.5% 잡으니까 한 달에 이자가 3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임차 현황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비즈니스 호텔 전체를 관리를 하고 본인이 운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조사했을 때 보증금 1억 5천에 월 850만 원으로 이 소유주하고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 계약 조건으로 내가 낙찰을 받아도 이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이고 땡큐죠. 땡큐. 이 정도 월세 나온다고 하면은 이자 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자가 360만 원인데 850 받으면은 500만 원이 남잖아요. 500만 원. 투자금은 이 정도에서 투자금은 취등록세 포함해서 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증금 1억 5천을 또 회수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 4억이 들어갔는데 1억 5천이 들어가면은 2억 5천 투자금에 월세 5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능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임장을 가서 이 상태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물건 보시면 그 유치권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치권 여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유치권이 철회가 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현재는 유치권이 철회가 된 상태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 다시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라. 이 부분은 임장을 가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하니까 유치권 여부도 다시 확인을 해보시고, 임차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 숙박시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한다면 2회차이긴 하나 지금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투자의 목적, 투자금을 만드는 목적도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조건이 맞다면 엄청난 그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나 댓글이나 이런 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